지팡 V벨트 풀리 이 규격에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표를 보려면 먼저 V벨트 형별이 뭐로 돼 있어요? M, A, B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B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있고 더 밑에 더 있긴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요 세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형별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A 타입 요거 찾아 놓은 거죠. 과제 도면에서 요렇게 얘를 찾아볼 수가 있고, 호칭 지름이라고 여기 써 있죠. 요것은 우리가 실측해온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온 호칭 지름을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A 타입인데 87로 호칭 지름을 쟀으면 몇 이상 몇 이하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7일 이상 100 이하에 87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알파 각도 몇 도로 결정이 났나요? 34도. 필기시험에서 주로 나왔던 게 V벨트 풀리의 홈의 각도는 몇 도인가 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많았었죠. 34, 36, 37, 38 그 외에 뭐 40도 하나 낑겨 놓고 이런 거 내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M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 풀리들 중에서 벨트의 단면적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죠. M타입일수록 가장 작았죠. 단면적이. 여담이었고, 자,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V벨트 풀리가 나왔다 하면은 형별, 타입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을 실측해서 확인하고, 여기로 와가지고 타입과 호칭 지름의 값을 보고서 알파 각도를 확인하는 것.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볼게요. 우리가 그 뭡니까? 뭐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풀리는 회전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 보수 베이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바로는 못 합니다. 바로 스케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심선을 먼저 잡고 이 중심선에서부터 떨어뜨려서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요. 이때 지름으로 중심선과 중심선을 클릭해서 치수 넣으려면은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지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클릭하면 지름 치수로 기입이 돼요. 중심선 자체 클릭하면은 지름 치수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먼저 잡고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잡아가지고 얘를 87이란 이 치수를 지름 치수를 넣었다가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웍스에서 우리가 이 대칭으로 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내려 그어요. 가상의 위치죠. 그랬을 때 알파각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알파각은 알고 있어요. 몇 도? 34도. 그러면 A타입 이거에서 이제 나머지 L0라는 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L0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하고 벨트 홈의 경사진 선분하고 교차되는 지점을 L0로 표시해 놨죠. 자, 얘는 A타입일 때는 몇입니까? 9.2죠. 그러면 여러분이 웍스에서 점을 하나 여기 중심선에다 일치하게 찍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세로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 미러시켜서 이쪽으로 만들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요 값을 9.2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L0.
그 다음으로 이제 선을 그리는데 이 선을 바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일치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밀어댈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도 34도를 넣는 거예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값은 그 K라고 이거 설명이 돼 있죠. 이 K 값은 A타입의 경우 몇으로 돼 있나요? 4.5. 네, 4.5로 선을 지능형 치수로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를 4.5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끝점을 서로 이어가지고 대칭된 이 두 개의 선분의 끝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해서는 중심선에서부터 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K0로 보셔야 돼요. K0는 8.0으로 돼 있죠. 8.0 요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K0. 자, 요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 값이 2는 적용이 안 됩니다. 풀리에다가 벨트를 두 줄 이상 그을 때 사용하는 벨트 홈 간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게 2예요. 지금은 우리는 벨트를 하나만 감는 줄이죠. 한 줄만 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F를 보는데 이 F의 경우는 어디서부터예요? 풀리의 림 측면에서부터예요. 풀리의 림이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림 측면. 여기를 림 측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림의 측면에서부터 세로 방향으로 중심선 잡은 요거까지 값을 F라 한단 말이죠. 요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로 되어 있죠. 요렇게 10.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풀리의 스케치에 대한 힌트는 거의 드렸습니다. 필렛 R1, R2, R3는 요 규격을 보고서 R1, R2, R3 위치 확인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풀리에 대한 거를 바로 스케치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 그래요. 자, 먼저 이제 제 거는 요 상태에서 새 파트를 역시 삽입하도록 할게요.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 밑에 있는 새 파트 눌러가지고 스케치 평면은 어셈블리에서 보니까 우측면 평면이 적합하겠군. 요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5분만 더? 네.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5분만 더 있다가 시작할게요. 자, 이제 시간을 더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신 거랑 제 거랑 대조해서 내가 저거를 놓쳤군, 저거 맞았군,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잡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중심선을 잡는다고 이야기했죠? 중심선 세로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본체의 요 모서리를 요소 변환으로 따버리면 되죠? 요소 변환으로 따서 이거 적당히 늘려놓고 얘를 보조선으로 바꾸면 되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려야 될 중심선이 뭐라고 했어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호칭 지름 값을 넣기 위해서 이 중심선에 대해서 끝점, 중심선의 요 끝점과 중심선을 클릭해서 호칭 지름 치수 넣을 수 있나요? 정경식 씨? 네. 네, 보이죠? 네.
네, 진짜죠. 자, 이렇게 87파이 요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로 방향으로 중심선을 하나 더 긋는다고 그랬죠. 내려 긋는다고 했어요. 대칭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보이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뭘 긋는다고 이야기했냐면 뭘 스케치한다고 했냐면 점을 스케치한다고 그랬어요. 스케치 점을 여기 수평 방향으로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에다가 그냥 일치 조건 보면서 찍는 거예요. 보이죠? 요 점 보이죠? 요거하고 세로 방향의 중심선하고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로 넘깁니다. 이 점에다가 경사선분을 구속할 거기 때문에 L0 값으로 얘를 맞추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클릭해서 가는 L0 값이 9.2였죠. 그러고 선분을 바로 그어요. 이 선분하고 점을 일치로 구속을 하는 겁니다. 중간점 아니죠? 일치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을 중심선에 대해서 미러 할 수가 있죠. 요소 대칭 복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경사지는 선분이 나오고 거기에다 각도를 넣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선분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각도를 넣어 볼게요. 몇 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34도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의 길이를 제가 스케치하면서 길게 그렸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끝점도 아래쪽에 있는 이 끝점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적당하니. 그죠? 그러면은 여기 선분의 끝점과 끝점을 이어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단 말이죠. 자, 여기도 선분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단 말이고, 요렇게 선도 하나 더 그을 수가 있어요. 이 총 3개의 선을 그릴게요. 요렇게 또 끝점 일치 보고 요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서 이 선분까지 이 값이 얼마였어요? K 값 4.5. 그리고 요거 4.5를 넣었다면 요 선분에서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까지 요 값이 얼마였어요? 8.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중심선, 대칭의 기준이었던 요 중심선, 요거에서 림의 측면을 나타내는 이 선분까지의 거리값 F, 이건 얼마였어요? 네. 자, 그러면 풀리의 절반의 형상은 완성은 된 셈이에요. 필렛 빼고. 자, 요 선과 요 선은 규격의 치수로 이제 다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 미러에서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얘를 과제도면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완전 정의가 되려면 X 방향으로 값을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이 본체 외형선 요거는 일단 구속하기가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셈블리에서 설계하고 있으니까 요 모서리에서부터 풀리의 여기까지를 한번 실측해서 잡아주면 X 방향으로 얘가 정의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완전 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아직 안 그려서 그래요. 여기 쪽 가까운 데보다 저는 큰 치수로 많이 가요. 오차를 줄이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그 외형선 모서리에서부터 저 반대편까지를 보면은 40이 나오네요. 뭐 승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봐도 되는데 나는 오차를 줄이려고 일부러 멀리서부터 이렇게 재면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겠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이 선분에서부터 본체의 이 모서리까지 요 거리 값을 40 어때요? 완전 정의 되나요? 자, 요 끝점들이 이제 위치를 잘 못 잡은 거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의 끝점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저는 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풀리에 대해서 위쪽에 풀리 형상에 대한 것들은 치수들이 다 규격집대로 적용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하신 거랑 차이가 없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달랐어요? 뭐 여하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치수들은 규격에서 나온 대로 잡은 치수죠. 그러면서 X방향으로 정의가 안 됐으니까 요것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밑에 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밑에 거 형상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 실측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보면은 필렛이 이렇게 하나 있고 색깔 바꿔서 이렇게 필렛 하나 있고 그래요. 자, 이 필렛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각진 모서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필렛 한번 들어가고 요렇게 필렛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생기는 형상이 되겠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경사져 있는 선분이 있어서 여기에 필렛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은 요거 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각져 있는 거였다 요렇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스케치할 때는 요렇게 스케치를 가가지고 요쪽도 요렇게 스케치를 가가지고 이거를 회전할 때 요 안쪽이 안 생기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린 요렇게 이거를 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값이 뭐였어요? 여기에서부터 림의 측면까지가 F였죠. 이게 10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 폭은 20이 된다는 말은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얼마인가요? 10.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9입니다. 요거 9, 10이 아니고 9로 보셔야 돼요. 자, 요거 9로 보셔야 되는데 10은 한만 봐도 이거는 그렇게 볼 여지는 없어요. 1mm 오차 정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그 정도는 어드밴티지가 되는데
그래도 바르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이렇게 해서 요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요쪽에서 값하고 요쪽에서 들어오는 값하고 이렇게 재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홈이 나 있는, 양쪽으로 홈이 나 있다고 했을 때는 가운데 거를 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요것도 요런 영상들이 앞으로 있을 때는 이 두께 값을 나타내는 거 요거를 바로 재자. 좌우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를 재버리면 오히려 오차가 더 누적이 돼서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얘가 9가 된다고 치면은 20에서 9를 빼면 11이 나오죠. 1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11이면 5.5의 깊이라는 이야기인데 5.5의 깊이라는 건데 역시 나중에 2D로 치수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치수 넣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두께로 넣는 거로 갈 거예요. 여하간 그랬을 때 5.5를 우리가 자를 재가지고 5.5의 절반 2.75 이 점을 여기다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가운데쯤을 내가 잰다고 가정을 하고 필렛과 필렛을 만나는 데쯤을 본다고 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거의 그 선이 나와요. 필렛과 필렛이 만나는 끝점들을 잡고서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초에 이야기한 이 각지계에 원래 되어 있었던 이거의 바깥지름을 찾고, 이렇게 바깥지름을 찾고, 그 다음에 안지름을 찾을 필요 없어요. 보스의 이 원통부의 외경이기 때문에 요거로 재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간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쪽만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동일선상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선을 그었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 얼마 나오셨어요들? 에? 64? 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요거 실측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선을 이렇게 긋는데 요거의 지름값은 64로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저는 아마 63으로 보고 싶었는데 신영씨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자를 눈금을 조금 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64로 간다고 하고 이 보스의 지름을 확인을 해 봅시다. 얘는 여러분 얼마, 이것까지 스케치 하신 분은 얼마로 보셨어요? 3일 빌딩, 그죠? 3일로 보시면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3일,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름값 3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러시키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의 두께값을 9mm 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려볼게요. 자, 선 그리기 해가지고 여기서 요래 됐죠? 바로 치수 들어갑니다. 얘의 지름값은 얼마라고 했더라? 그래요, 64 해놓고 요거하고 3일이라고 이야기했죠. 3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러 시키면 되죠. 미러 할 때도 이렇게 윈도우로 셀렉트 하면 편하죠. 그래 놓고 중심선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두께 값은 9 들어가죠. 우리 치수 넣을 때 해칭의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도 일부러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러면 대칭이 됐는데 요 끝점은 더 이렇게 그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아직 연장은 안 했어요. 이렇게 보여만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제도면으로 보면은 여기가 보스의 위치 구분 필기 시간에도 이렇게 본 거에서 로마자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림 측면하고 한쪽이 이렇게 맞고 보스가 한쪽으로만 이 측면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로마자 1 보스 위치 구별 해가지고 이렇게 1 쓰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거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재오면은 몇 미리 튀어나오는 거로 보이시나요? 네, 3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3일로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요거하고 코너 요소 잘라내기 코너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 버릴게요. 자,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자, 얘를 요소 잘라내기 코너 이용해서 톡톡 됐나요? 어머, 근데 구속이 풀렸죠. 자, 이때 우리가 마저 구속을 다시 줄 때는 이 선과 이 선이 동일선상 그래요. 그리고 요 선 자체 수평 구속도 빠졌어요. 예. 그래서 자, 요거 수평 구속 잡아놓고 제 거는 수평 구속만 풀려서 그랬었나 보네요. 뭐 이 정의가 안 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수평 구속이 요소 잘라내기 할 때 지워져 가지고 수평 구속만 켜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동일선상 잡아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선을 또 추가하는데 요래 내려 긋고 요래 닫아 버릴게요. 니은자로 완전히 닫아줬어요. 여기를. 네. (20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랑 그러면 오차가 약간은 있네요. 밑에가 30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오차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깔끔한 거는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면 요 선에서부터 요거서부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가 3일로 실측했던 거죠. 요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3일도 틀리고 3분도 틀리고 밑에는 30점 뭐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16을 좀 많이 정확하게 좀 떨어지기 위해서 16으로 잡았어요. 30.5 정도로 돼서 이거 반올림으로 본 거고요. 반올림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은 확실히 보일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선을 연장하여서 긋고 이렇게 보면은 10보다 약간은 크기는 하네. 그런다고 했을 때 요것을 3.1로 실측을 했으면은 요것이 11mm가 된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요런 거에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여하간 그랬을 때 큰 거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서 보는 게 그나마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다. 요 정도만 봅시다. 왜? 이렇게 작게 보면 오차가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오차가 많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별로 차이는 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정리할게요. 위를 잡고 밑을 잡고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10이든 11이 그렇게 안 음. 떨어지는 그래서 10일이 떨어지는 것으로 차라리 보자는 거예요. 여간. 그랬을 때 그 뭡니까? 요것으로 요렇게 봤을 때도 오차가 보이고 그 10점 뭐 3, 4나 뭐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요렇게 봤을 때는 거의 30.5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그랬을 때 요거의 오차가 덜 하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쟀을 때가. 여하간 그랬을 때 결과는 어차피 10일로 보자는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10일로 보자는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을 동일선상으로 먼저 묶어 줄게요. 요거를 동일선상으로 두 개를 묶어 줄게요. 자, 요렇게 동일선상으로 묶어 놓고 얘는 정의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2D에서 치수를 넣을 때도 차라리 이렇게 넣는 게 괜찮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림의 측면에서부터 측면까지는 이미 그 이 10이라는 거를 넣고 난 다음에 또 넣을 거기 때문에 전체 폭은 이렇게 보고 이 림의 요쪽에서부터 요쪽까지 보는 것을 이렇게 3일로 병렬 치수로 넣는 게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왔고 여러분 과제 도면에서 봤을 때 이 선이 제가 빨갛게 그리는 것이 뭡니까? 그 축의 선이죠. 그리고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6203이 들어가 있죠. 뭐냐면은 파란 색깔로 제가 빗금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베어링의 외륜과 내륜 중에 뭔가요? 내륜이죠. 내륜. 그래서 아래쪽에도 내륜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 값이 축의 지름이고 그리고 풀리에도 축을 조립할 수 있게끔 뚫어놔야 될 구멍이죠. 그러면 요게 620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풀리에서 이 구멍을 실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방금 그 원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6203 요거에 맞춰서 이 동일선상으로 축이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풀리에 뚫려야 될 구멍도 17파이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안찌름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선은 이렇게 중심선하고 클릭해서 얘는 17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 17파이로 이렇게 잡아놨으면 우리는 이제 이 풀리를 회전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준비는 끝났어요. 자, 요거까지 해놓고 당연히 나중에 여기에 세트 스크류 자리를 앞나서로 뚫을 거고 키홈 자리는 여기 측면을 선택해 가지고 키홈 자리는 뚫을 거예요. 그런 거로 17파이 정도까지만 잡아 놓으셨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치수 확인 다 하셨나요?